안녕하세요. 자,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학교학생과 인터뷰 시간인데요. 놀라운 학생이 왔습니다. 무려 4년 장학생이 왔습니다. 이건 대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주는 정보는 우리 박기호 논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 수험생들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네. 학생은 이제 논술을 언제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이제 8월 달부터 논술을 시작해서 이제 논술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계속 논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시작해서 4년 장학생을 본 거는 또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전에는 왜 빨리 논술을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제 학기 초부터 부모님이 계속 논술을 하라고 권유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도 나는 정시로 가겠다라고 조금 버텨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6월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정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급하게 논술을 찾아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주식용어로 존버라고 합니다. 정시를 선택했다는 것은 학종이나 교과도 안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내신 등급을 대충 공개할 수 있을까요? 네, 내신 등급은 대략 4.1 정도 됐고요. 네. 이제 교과랑 학종도 하나씩 넣었는데 전부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오자마자 이제 처음에 강의를 못 쫓아오니까 과외 수업을 했잖아요. 8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조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강으로만 안 되겠다, 또 다른 방법을 찾자 해서 본 게 이제 개인 클리닉이라고 여기 계시는 전문 선생님들이랑 1대1로 수업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좀 저는 굉장히 도움이 컸던 것 같아요. 1대1로 하니까 선생님이 제 특징도 잘 아시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도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못하는 부분을 잡아주시니까 그거를 계속 들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개인 과외에 대해서 다른 데 또 비교할 때가 있다고? 다른 선생님들이 과외를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이제 박기호 논술만이 전문 이제 강사진 선생님이 1대1 개인 과외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박기호 논술을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첨삭쌤들한테 도움을 또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네. 첨삭 담임쌤들은 어땠는지? 첨삭 선생님들이 제 답안을 보고 이 부분은 틀렸다, 아니면 이 부분은 잘한다, 이런 식으로 제 장단점을 잡아주시니까 글 쓰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첨삭 전문쌤들 보니까 연령을 보니까 어떻던가요? 연령대가 조금은 있으신. 그게 이제 다른 데하고 좀 차이점이죠? 네. 다른 데는 어떤가요? 약간 다른 데는 대학생, 조교나 조금 젊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언니 오빠죠? 네, 언니 오빠들이 네. 첨삭을 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첨삭을 받으러 왔어요. 얘가 삼수생이야. 네. 첨삭을 딱 받으러 왔는데 친구가 오는 거야, 첨삭진으로. 걔는 대학교 먼저 갔거든.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첨삭을 받아야 되냐고. 네. 그래서 박기호 쌤은 벌써 한 15년 전부터 첨삭진에 있어서는 첨삭진은 이 글이란 것은 대학생들이 볼 줄 몰라요. 네. 이게 글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봐요.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밥만 먹고 글만 보는 사람들이 훨씬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첨삭진 연령이 꽤 높습니다. 박기호 쌤 교재가 있었죠? 네. 교재는 어땠나요? 교재는 이제 제가 대학교별 그런 기출문제 모여있는 교재랑 이제 논술의 바이블 기초편을 봤었는데 이 기초편 교재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매트릭스 공부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짜여져 있기도 하고, 그 매트릭스 학습법을 공부함과 동시에 이제 대학교별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도 있어서 약간 미리 체험하는 느낌으로 그 대학교 시험을, 그래서 그거 논술 기출 문제들을 풀면서 매트리스 학습법도 익히고 이제 이 학교 보면서 이 학교 유형은 나랑 맞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나중에 대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상 문제 있잖아요. 박 교수님 예상 문제 힘주잖아요. 네. 예상 문제 어떻게 적중했나요? 예상 문제는 적중 안 했습니다. 아이고. 네, 예상 망했군요. 문제를 제가 이제 지원하는 대학교 예상 문제는 전부 풀어봤는데 네. 적중을 한 문제는 없었어요. 전혀? 네, 전혀 없었지만 이게 아무래도
다른 고사장에 이제 오는 친구들은 이런 예상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 자신감? 아, 그래도 나는 비슷한 문제 풀어봤어 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이제 이 학원에서 특별히 그 학교 유형에 맞게 준비를 해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문제니까 정말 그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대학교에서 이제 푸는 수준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고 그래서 풀면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어려웠는데, 오히려 이제 예상 기출문제 그런 거를 열심히 학원에서 풀다 보니까 막상 시험장에 갔을 때는 이거 나름 해볼만 하다, 생각보단 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후배들한테 야 이건 입시 정보를 주는 거니까 너는 논술 하면 좋겠어 이런 후배가 있다면 어떤 친구들? 일단은 저처럼 조금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데 성적에 비해서 조금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친구들한테 정말 적극 추천하고요. 이제 평소에 조금 글쓰기에 관심이 있거나 잘하는 학생, 혹은 이제 사탐 과목 같은 거를 잘하는 학생들한테도 적극 추천합니다. 이제 사탐에서 배우는 그런 과목들에서 나오는 정의 같은 게 논술 문제 그대로 기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논술은 국어가 아니라 사탐이다. 논술을 시작하기에 적당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본인은 이제 8월달에 시작했다고 했고, 네. 언제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조금 여유롭게 이제 수능 공부나 내신이랑 병행을 할 생각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이제 겨울방학 1월달이나 2월달, 늦으면 3월달 그 정도에 시작하는 걸 가장 추천하기는 해요. 저는 이제 8월달에 시작했고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급하게 몰아치느라 수능 같은 것도 전혀 준비하지 못했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학원에 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지쳤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고 탄탄히 기초부터 하고 싶다 싶은 학생들은 조금 빨리 학기 초에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이참에 정확하게 이제 진실을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야 빨리 시작하면 좋은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 7, 8월달에 온단 말이에요. 네. 그 8월달에 왔을 때 본인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어떤 전략을 선택했는지? 저는 수능 공부를 다 버렸어요. 수능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논술에만 집중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논술학원 다니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계속 논술 공부만 했습니다. 그러면 수능 체제도 포기해버린 거예요? 네, 저는 수능 최저 없는 대학교들로만 노려가지고 수능 전날까지 이제 대학교 기출문제 풀면서 수능 공부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수능 전날 보통 영어 단어도 외우고 들어가는데 영어 체제라도 맞추려고. 그런데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죠? 네, 처음에는 저도 많이 불안하고 부모님도 많이 말리고 했는데 이제 개인 과외쌤이랑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저는 수능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수능 준비를 하지 않고 논술에만 올인해보겠다 같은 도박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 때가 다가오면 다 수능 공부를 해요. 논술 볼펜 탁 놓고 수능 올인. 네. 이게 10월달 되면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9월달에는 논술 열심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원수 접수했으니까 9월달에. 9월달에 원수 접수하자마자 논술 공부를 해요. 하다가 이제 10월달 되면 볼펜 놓고 뭐 하죠? 수능 마킹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포기를 과감하게 잘하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포기를 못하면 성취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선택과 집중, 포기 이런 전략을 잘 쓰는 친구라면 본인이 공부하다가 힘들 때 또 그런 전략을 썼을지 궁금해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지치는 순간이 꼭 한 번씩 찾아오더라고요. 슬럼프도 오고 글도 안 써지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과감하게 하던 책들 다 접고 컴퓨터를 켜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전화를 하거나 하면서 약간 스트레스가 쌓였던 것을 푸는데 열심히 집중을 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데 본인은 10분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50분 영화 보고 뭐 이런 거 같은데? 혹시 그러진 않았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영화 한 편만 보더라도 거의 2시간을 잡아먹잖아요. 네. 다 보고 난 뒤에 영화 재밌었다라는 마음과 함께 죄책감. 망했다라는 생각이 죄책감.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뒤에 오히려 더 잘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논술 시험 현장에 들어갔을 때 느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외대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어땠나요? 논술을 지원 학교 중에서 외대를 가장 마지막에 봤어요. 그래서 좀 이제 긴장도 많이 풀리고 괜찮겠지 했는데 외대는 이제 3번 지문에 영어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 영어 제시문 있죠. 영어를 읽는 순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해서 답변을 써야 되는데 해석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앞에 썼던 것들도 다 잊어버리고 분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계속 긴장을 했는데 이제 박기호 선생님이 파이널 때 알려주신 이제 긴장이 되면 시험장 가서 긴장이 됐을 때는 나는 박기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라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 정말 저도 그 시험장에 가가지고 나는 박기호다 하면서 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파이널 수업을 정확히 들었군요. 네. 파이널 마지막 날 내가 이야기해주죠. 시험장에 들어가서 독해가 안 되면 그리고 불안하면 나는 박기호다 PQ 나는 박기호다 PQ 이렇게 하라고 했죠. 네. 주문을 외워봐. 허경영이 아닙니다. 논술 딱 치고 불안했잖아요. 논술이. 네. 시험장에서 불안했고 딱 시험 치고 나와서 이제 합격자 이렇게 검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땠어요 그때? 합격자 막 이렇게 컴퓨터 탁 열 때 화면이 탁 나올 때 긴장이 엄청 됐을 텐데. 일단 그때 시기 자체가 다른 전형이 합격 발표가 나던 시기였는데 여기저기서 정말 다 합격 소식이 들려오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했어요. 나만 재수학원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제 외대를 확인하기 전에 이전에 지원했던 대학교들을 봤는데 결과가 썩 좋진 않아가지고 많이 우울했고 좀 더 긴장을 하고 그런 상태로 이제 딱 클릭을 했는데 합격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무 기뻐가지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부모님이 장학금 란에 뭐가 적혀 있다. 글로벌 진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처음 들어보는 건데 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논술 전형 1등을 한 학생에게 주는 그런 장학금이더라고요. 진리. 답 정답이다 네가. 이게 맞나 싶어서 입학처에 전화를 해가지고 정상 오류가 난 건 아닌지 후배들한테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한다면 저도 시험장에 가서 굉장히 불안했지만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논술을 준비하려면 저처럼 뒤늦게 8월 달에 준비하지 마시고 조금 느긋하게 천천히 학기 초부터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앞으로 인생에서도 이제 대학 가서도 이렇게 수석의 영광을 계속 이어가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합격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게 서울 캠퍼스는 아니고 글로벌 캠퍼스지만 수능을 포기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전략이 있다. 그리고 집중하면, 진심으로 집중하면 헤어날 길이 있고 심지어 수석을 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입시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력보다는 뭐다? 방향이다.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건 전략이고 그래서 그런 입시 전략에 대해서는 박기호 쌤이 컨설팅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